용 안에 오브닝 문학. 그 파란 화면이 나오면요, 이건 뭐 심각한 의미심장한 오브닝 문학이 아니에요. 그냥 재밌는 얘기 해보자는 거죠. 근데 뭐 재밌는 얘기가 그냥 시시콜콜한 수다라기보다는 어떤 시대 한 시대의 이야기, 또 혹은 제가 경험했거나 제가 좀 관심 많이 가졌던 이야기인데, 요즘에 뭐 이렇게 토토가다 해서 90년대 뭐 응답하라 뭐 시리즈 이런 식으로 90년대를 아직 뭐 되돌아보는 작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만큼 90년대 갖고 있었던 한국 어떤 음악사, 그러니까 대중문화사의 어떤 폭발적인 성장, 변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. 뭐, 그 안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가요죠. 가요인데, 그 가요의 장르에서 뭐 가장 대중에게 충격을 줬던 건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서태지와 아이들인 것 같아요. 그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왔을 때 반응? 제가 기억하는 건 가요 투텐인가요 프로그램에서 첫 데뷔 무대를 했는데, 그 다음날, 그러니까 그날 밤에 사람들이 저기 모여 저기 모여서 음반이 10만 장이가 팔렸거든요. 그 다음날 학교를 가니까, 야, 너 그거 봤어? 막 이러면서 그냥 하나 나왔는데 그 다음날 난리가 났었던 뭐 이런 기억이 지금 나요. 근데 뭐 이제 모두가 똑같은 음악을 듣는 건 아니잖아요. 그리고 또 이제 듣는 그 타이밍과 템포가 있고 과정이 있는 건데, 저는 좀 생각해 보다가 저는 이렇게 댄스나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제가 좋아했던 혹은 저와 같은 사람이 좋아했던 한 편에 하지만 꽤 두터웠었던 이야기를 한번 잡아보려고 해요. 1990년대를 기억하다. 와! 앞으로 기억을 좀 여러 가지 한번 해보려고요. 한번 그냥 뽕을 뽑아보려고요. 발라드 전성시대라는 얘기를 잡아봤어요. 가수들 얘기예요. 발라드 전성시대 맞아요. 그 뭐 여러 가지 어떤 토토가나 이런 거 보면 댄스도 히트를 많이 쳤지만 이때는 압도적으로 발라드가 히트를 쳤는데, 발라드 전성시대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단적으로 유지아의 시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대요. 저도 뭐 대중음악 많이 듣긴 했지만 음악적으로 깊이 하는 건 아닌데, 옛날에 이제 라디오 같은 데 나와서 가수 유희열이 나와서 얘기 많이 해주는데, 이렇게 코드 같은 거 직접 치면서 왜 이 유지아의 음반에 나왔던 음악 코드가 발라드를 창출했는가에 대한 걸 논증하고 그러더라고요. 그만큼 이 유지아 음반 한 장밖에 안 냈거든요. 한 장 정도 안타깝게 이렇게 동사로 돌아가셨는데, 이 음반에 나오는 새로운 음악 반주 방식과 어떤 작곡 방식이 거의 90년대 전체를 강타하고, 사실은 지금도 발라드는 여전히 제가 듣기에는 유지아식의 발라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. 자, 이 당시의 문화의 대표적인 게 뭐냐? 좀 옛날 자료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잘 찾지를 못해서, 턴테이블과 레코드방이 핵심적인 거예요. 레코드판이라고 보통 그러죠. 레코드판인데 이게 참 관리하기가 불편해요. 먼지도 잘 끼고 닦아줘야 되고 세워두면 휘어지고 약간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, 굉장히 또 매력적인 게 뭐냐면 그만큼 손이 많이 가니까 이렇게 좀 신경도 많이 쓰이고, 레코드판이 크니까 그 안에 막 큰 브로마이드도 넣어주고, 쉽게 말하면 큰 어떤 화보 같은 거 갖고 있는 느낌도 들고요. 그리고 이게 참 가장 매력적인 게 뭐냐면 사람과 같이 늙어요.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음반에 때가 쫙 끼는데, 카세트 테이프는 시간이 지나면 소리가 멍멍해지는데, 얘는 그 안에 이게 먼지 낀 소리 때문에 칙 소리가 나면서 되게 음색이 아름다우면서 얘도 나랑 같이 늙었구나 이런 감동을 줘요. 무슨 늙음을 예찬하는 모르겠지만, 또 레코드 빵이라 해서 요즘 뭐 스타벅스 커피숍이 있듯이 음반 가게가 굉장히 많았어요. 그래서 그 시대 때 음악을 좋아했던 사람들이라면 아마 뭐 레코드 그 빵 가게가 어떤 그런 가게 운영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한 번쯤 다 해봤을 것 같아요. 또 하나의 것은 뭐냐, 이거예요. 이런 거 보시면서 막 그랬어요 하는 분들 이미 좀 나이가 드신 건데, 이게 그 유명한 워크맨이죠. 여기 워크맨이라고 써있어요. 이때는 이제 압도적으로 일제가 뜰 때예요. 그래서 뭐 소니, 파나소닉,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기억나는 게, 이 10대 때 조금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이걸 못 사고, 이게 지금 돈이 없으면 이거 말고 삼성 마이마이나 LG 뭐 이런 거 사거든요. 제가 무슨 LG 무슨 제품을 샀는데 너무 잘 안 되고 답답해가지고 열이 받은 거예요. 그랬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막 과외비를 모아서 정말 얇은, 여기 나온 건 조금 구형이고 정말 얇은 그 파나소닉 이렇게 워크맨을 사서 막 자랑하고 친구들한테 막 했던 모습이 나요. 그래서 한 시대를 풍미하는, 요거 이제 허리초에 끼고 위에 이어폰 딱 끼고 자전거 몰고 다니고 어떤 그런 것이 10대들의 낭만이던 때가 있었어요. 참 늙은 얘기네요. 자, 그럼 이제 한 명 한 명 가수들에 대한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변희석부터 꼽아봤어요. 이제 나는 가수다라에서 이제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은 가수인데, 히트곡 굉장히 많아요. 1집에서 홀로 된다는 것 너무 늦었잖아요. 새들처럼 정말 대박 행진을 하게 되고, 2집이 1집보다 또 몇 배 이상의 음악이 뜨게 됐는데, 개인적으로 조금 추천하고 싶은 음악은 그대 내게 다시라는 노래가 있어요. 이게 이제 음악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은미 씨나 김건모, 그 사람 이름을 할게요. 이은미나 김건모가 부른 노래를 많이 알고 있는데, 원곡은 변지섭의 4집 음반에 나와 있어요. 이게 되게 좋아요. 자, 변지섭. 좀 타이틀을 잡기가 좀 애매했는데 5곡이 순위보다 좀 애매한데, 뭐냐면 얼마나 이분의 음반 히트를 쳤냐. 이게 1집 앨범이고 2집 앨범인데, 특히 이제 1집이 어마어마한 히트를 치고 2집에서 이제 막 빵 터지는데, 얼마나 히트를 쳤냐면 너에게로 또다시라는 노래는 아예 최수종 하이라, 당시 이제 하이틴 스타, 지금은 이제 뭐 거의 뭐
사극의 왕이시죠. 그렇죠? 어찌됐건 그 당시 최고의 하이틴 스타들이 주연 대사의 영화로 만들었어요. 그래서 둘이 어떤 사랑 이야기 속에서 중간에 이렇게 이 둘이 어떤 콘서트 그 카페에 가니까 변진섭이 직접 노래하고 이런 식으로 만든 작품인데 그 자기 노래가 영화가 될 정도로 이제 뜨기도 하고 희망사항은 뭐 국민가요. 우리가 뭐 국민가요, 뭐 텔미, 뭐 강남스타일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처럼 당시에 뭐 희망사항이라는 노래 자체가 전 국민이 따라 부르던 노래였고 그 때문에 이 희망사항의 마지막 부분에 희망사항 작곡가였던 노영심이라는 피아니스트도 같이 유명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최고의 전성기 때 보면 너에게로 또다시 희망사항 두 노래가 그 가요톱10에서 1등을 다투고 그 외에 숙녀에게 로라 뭐 이런 노래들이 또 이제 그 밑에 이제 뭐 5위, 7위, 10위 이렇게 한 20위권 안에 자기 음반 요 단 하나의 음반이 이렇게 어떤 순위 안에 들어가 있는. 지금은 이제 음원 시장이니까 뭐 음원 차트를 옳게 한다고 얘기하지만 이때는 기본적으로 뭐 1주간 한 달간 이렇게 기간세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드문 현상인데 그런 걸 열어냈던 최초의 가수죠. 그래서 뭐 골든 디스크 판매량에 있어서도 뭐 굉장히 유명했던 가수고요. 한 모습이 있고요. 두 번째 이승철입니다. 이승철은 뭐 현대형 가수입니다. 그래서 히트곡 굉장히 많죠. 뭐 기아 안녕이라고 말하지만 이런 노래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지분만의 작은 평화라는 노래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 사지분만이 사실은 이승철이 가장 힘들던 시절에 나온 음반이고 가장 잘 안 됐던 음반이거든요. 근데 이제 실제로 이승철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였고 최고의 미국 100% 이제 올 로케이션 미국에서 찍은 음반인데 그 음반에 작은 평화라는 노래는 사랑 고백하기 정말 최고의 노래로 좀 꼽을 만큼 아름다운 노래로 유명해요. 유명하긴 제가 되게 좋아해요. 한번 들어보세요. 100년에 한 번 나온 목소리. 이제 조용필이 했던 말이에요. 야, 이 목소리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목소리다. 또 가요계의 음악평론가들이 하는 얘기는 조용필 이후엔 이승철이다.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독특한 보이스와 그 음악적 수준이 굉장히 큰 어떤 충격을 줬죠. 제가 약간 타이틀 명칭을 바꿔서 100년에 한 번 나온 목소리로 얘기했는데 사실은 초반기에 굉장히 숱한 사고들이 많았어요. 그래서 방송정지 계속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잊지 못하는 기억이 사고를 치셔서 방송정지가 딱 되는데 그 다음날 끝방 가보면 이승철 1집, 뭐 이승철 2집, 뭐 파트 1, 파트 2 다 뭐 랭킹 다 얘기해요. 그러니까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사고 치면서 이렇게 계속 1등하는 정말 몇 안 되는 가수예요. 몇 안 되는 게 아니라 없을 거예요. 거의 뭐 유일무이한 분이에요.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그 전성기가 조금 끝나가는 과정 중에서 사라질 줄 알았는데 혹은 이제 그냥 잊혀질 줄 알았는데 말리꽃 같은 노래들 그러니까 OST 뭐 드라마나 영화의 OST 작업을 하면서 그 장르 속에서 발라드의 가치를 갱신하고 히트곡을 내고 뭐 유명하죠. 불새의 인연이라는 노래라든지 제가 이 드라마 이름은 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같은 것들 되게 유명하고요. 또 이제 나중에 가면 또 그룹 부활과의 제휴를 통해서 뭐 네버엔딩 스토리 같은 거를 크게 히트를 치고 하면서 여전히 현재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거의 뭐 유일무이한 가수로서의 자리를 잡고 있죠. 그래서 변희석과 이승철은 비슷한 거의 똑같은 시기에 나온 가수예요. 그래서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고 이승철에 그리고 홀로 된다는 것 이 두 개가 함께 히트를 치면서 둘 다 이제 완전히 대중문화의 판을 새롭게 열었던 최초의 어떤 그 스타터들로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90년대 문화 어떤 발라드 문화가 시작이 됐죠. 그럼 그 시작을 위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졌을까요? 그건 이제 2부에서 얘기할게요.